처음처럼 신영복 글 그림. 안녕하세요. 다락방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영복님의 처음처럼이란 서화 에세이집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주 브랜드의 그 글씨체는 신영복님의 글씨체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소주병을 보면 글씨체 위에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그 새 그림도 신영복님의 작품입니다. 이 상표의 저작권료는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으나 해당 회사에서 신영복님이 재직 중인 학교의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영복님은 작가보다는 교수님이라는 호칭으로 많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석좌 교수를 지내셨으니 아마도 그래서 그런 듯합니다. 신영복님을 처음 알게 되었던 책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입니다. 젊은 시절 통역당 사건으로 오랜 시간 옥고를 치르는 중에 옥중에서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신영복 교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가감없이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의 제목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지만 정작 본문을 읽어보았을 때는 감옥이란 단어를 빼낸다면 전혀 감옥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희망과 위로를 건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처음처럼 역시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사람과 함께 고민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저자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책입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를 뿌리길 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본문 중에서 짧은 에세이 6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삶이란 여정 가운데서 또 다른 희망과 함께 작은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씨 뿌리기를 위한 처음이 이 책이 되길 바라봅니다. 처음처럼,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 날을 시작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나비의 역사. 반짝반짝 한 송이 꽃잎처럼 하늘에 날아오른 봄나비 한 마리를 바라보며 그가 겪었을 긴 역사를 생각합니다. 작은 알이었던 시절부터 한 점의 공간을 우주로 삼고 소중히 생명을 간직해왔던 고독과 적막의 밤을 견디고 징그러운 번데기의 옷을 입고도 한시도 자신의 성장을 멈추지 않았던 각고의 시절을 이기고 이제 꽃잎처럼 나래를 열어 찬란히 솟아오른 나비는 그것이 비록 연약한 한 마리의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람한 승리의 화신으로 다가옵니다. 가장 먼 여행. 인생의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냉철한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이 그만큼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장 먼 여행이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발은 실천입니다. 현장이며 숲입니다. 비슷한 얼굴.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어느덧 비슷한 말투, 비슷한 욕심, 비슷한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개인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당연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무리 담장을 높이더라도 사람들은 결국 서로가 서로의 일부가 되어 닮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햇빛을 나누고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한 포기 미나리 아제비나 보잘것없는 개똥벌레 한 마리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열린 사랑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그루 나무가 되려고 한다면 나는 산봉우리의 낙낙장송보다 수많은 나무들이 합창하는 숲속에 서고 싶습니다. 한 알의 물방울이 되라고 한다면 나는 바다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지막한 동네에서 비슷한 말투, 비슷한 욕심,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싶습니다. 여름 징역살이.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의 원시적인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석과 불식. 석과 불식은 씨 과실은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씨 과실은 먹히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희망의 언어입니다. 무성한 잎사귀 죄다 떨구고 겨울의 입구에서 앙상한 나목으로 서 있는 감나무는 비극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지 끝에서 빛나는 빨간 감 한 개는 희망입니다. 그 속의 씨가 이듬해 봄에 새싹이 되어 땅을 밟고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그 봄을 위하여 나무는 염락분본 잎사귀를 떨구어 뿌리를 거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편의 짧은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누구나 책을 읽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모두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랍의 속담 중에 바람을 등지고 씨를 뿌려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오늘 바람을 등지고 뿌려놓은 씨앗은 더 먼 곳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은 봄바람이 제법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당신이 뿌린 씨앗은 더 멀리까지 퍼져 더 오랜 시간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